인생만사, 부전자전.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는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예의도 바르고 어른을 모시는 일은 하늘이 명한 일로 여겨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때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국으로 전락하면서 이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특히 해방을 맞이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땅에는 엄청난 살상이 행해지면서 장유 유서는 자취 없이 사라지고 일상의 생활은 무력이 판치는 사회로 변해서 법이 있어도 제 역할을 다 못하여 주먹이 센 강자가 군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해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한창 개발도상국으로 되어 있던 전국은 도시의 골목마다 건달패들이 세력 다툼을 하느라 매일같이 싸움판이 벌어져서 약자들은 살아가는 일이 무척이나 고달팠던 시대도 있었다. 순의 할머니는 20대의 한창 꽃다운 나이에 미모도 아름답고 명랑한 성격에 매우 활동적이어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여기서도 주먹이 센 성길이 나타나서 순애는 내가 차지한다 라고 과감히 선포하고 나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창 피어나는 순애는 건달패인 성길의 여자가 되어 결혼식도 없이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으나, 허구한 날 주먹만 쓸 줄 아는 성길은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지라 천막생활로 살림을 시작했다. 순애는 1년 만에 딸아이 하나를 낳고 계속되는 천막생활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성길은 돈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공원이며 유원지를 찾아다니면서 커피 장사를 하는 순애에게 홀로 계시는 성길의 아버지까지 모셔와서 천막에서 순애가 모시고 살도록 해놓고 자신은 주먹질 사고로 자주 형무소를 드나들었다. 그래도 성길의 착한 아내가 된 순애는 시아버지를 모시면서도 아기를 등에 업고 열심히 장사를 하자 이런 순애가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복이 많아 커피 장사가 잘 되어 돈이 제법 모여갔다. 천막생활 2년 만에 전세방을 얻을 정도로 돈도 모았고, 그 사이 아들 하나를 더 낳았다. 전세를 얻어 들어가 살면서 또 아들 하나를 더하여 딸 하나의 아들 둘과 시아버지까지 5식구가 살았다. 남편 성길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집에 들어오면 많이 오는 편이고, 늦을 때는 보름 정도에 한 번씩 들어왔으나 형무소에 들어가면 보통 6개월 이상이다. 그런데 순애의 2 아들은 먹성도 좋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남편 성길을 닮은 것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또래 아이들과 자주 싸우기도 하는데, 견디기 어려운 것은 주인집 애들과도 자주 싸우면서 주인집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하여 자주 코피를 나게 하자 주인집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더는 안 되겠다며 방을 비워달라고 하여 전셋방에서도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함께 살던 시아버지는 없는 줄 알았던 또 다른 아들이 나타나서 모셔갔고, 순애가 착실하게 모아놓은 돈으로 집을 샀다. 그리고 순애의 지극한 정성과 애정에 남편 성길도 건달 생활에서 마음을 돌려 집에 들어와서 커가는 3 자녀들과 함께 5 가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순애는 자녀들이 커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쯤 해서 집 하나를 더 샀다. 그렇지만 2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건달패가 되어가고, 남편 성길은 골병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병명도 모르는 채 자리에 누운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동안 성길의 병원비로 인해 어렵게 마련한 집 하나는 팔아야 했고, 2 아들은 안정된 생활보다는 방만한 생활을 하더니 결국 독립하겠다고 어머니 순애씨에게 돈을 달라고 졸라대는 통에 하는 수 없이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서 나누어주고 15년째 혼자 살고 있는데, 순애씨의 나이 80세에 혈압과 당뇨 때문에 건강이 나쁘고 온몸이 아파서 거동조차 불편했다. 자식들은 소식조차 모르고 기초수급자로 살아가지만 부전자전인지 부전자승인지는 몰라도 아버지 성길을 닮은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황혼이 되어가는 자신의 지나온 과거의 자취를 돌아보며 순애씨는 오늘도 2 아들의 소식만을 기다려본다.